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입지에 정말 좋은 가격, 정말 저렴해진 가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공장 경매 물건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성시 남양읍 무송리라는 동네예요. 도로까지 포함한 전체 토지 면적이 500평이 조금 안 되는 사이즈고 그 안에 건물이 150평 정도 되는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규모로만 봤을 때는 살짝 이제 중형 사이즈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공장이죠. 1차의 신권 감정가가 1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평당 가격으로 했을 때는 13억 6천만 원 나누기 토지가 489평이었죠. 그러면 평당 278만 원 꼴이었습니다. 근데 한 차례 지금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더 저렴해졌어요. 평당 가격으로 보면 195만 원 정도 되고 있는 가격입니다. 그럼 아까 신권에 한 278만 원 정도 됐었고 지금 2차 기준으로 195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남양읍 무송리 요 동네에서 요 정도의 가격을 주고 살 수 있는 공장의 컨디션, 연식, 구조, 스펙, 전체적인 그 공장의 느낌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는 오늘과 같은 경매 물건의 컨디션을 가진 그런 물건을 평당 195만 원에 트라이 해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 매매로 접근을 했을 때. 하지만 우리는 경매로 지금 물건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물건이 들어가 있는 이 남양읍 무송리라는 공장 밀집 지역의 입지 안에서 평당 200만 원 언더로 공장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는 진짜 경매밖에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격만 저렴하니까 무조건 불나방처럼 달라들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가격이 저렴한 거는 맞지만 우리가 아직 뭘 안 봤습니까? 이 공장의 입지적인 특성이라던가 진입하는 여건이라던가 도로폭, 연식, 이 건물의 특이점, 층고라던가 내부 구조라던가 토지의 모양이라던가 마당의 활용성 그 밖에 우리가 공장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기준들을 아직 살펴보지 않았잖아요. 단순하게 평당가만 본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입지에 이 정도 가격이면 상당히 저렴한데? 일단 이 느낌을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조건들을 우리가 현장 임장이나 물건 분석을 통해서 정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지금 상태로서의 이 공장이 얼마짜리의 공장일까? 이런 가치 판단을 정확하게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입찰가 산정을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자, 가운데 빨간 풍선이 들어가 있는 이 공장이 경매의 목적물입니다. 전체적인 토지 모양을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아요. 요 정도 토지 모양에 요 정도 건물 배치면은 요렇게 공장 본부지 안에 요렇게 건물을 배치를 해놓고 이런 공간들을 지금 마당으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평이한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가 이제 조금 꼬다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어서 토지 모양이 좀 반듯하지가 않다 요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요 부분은 요렇게 살짝 슬로프로 해가지고 우리 공장의 마당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출입구의 역할이기 때문에 오히려 각도가 요렇게 나와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최초로 개발했던 개발업자 분께서 이렇게 각을 좀 줬던 것 같아요. 진출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위성지도상의 지적도로 봤을 때는 요 정도의 면적이 살짝 이제 번면으로 표현은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토지 면적이 500평이 좀 안 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임야를 깎아서 개발을 하다 보면 조금 이런 번면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전체적인 공장의 어떤 활용성까지 해칠 만한 그런 사이즈의 번면 구성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살짝 그냥 무시를 하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마이너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 경매 물건이 어떠한 입지에 들어가 있느냐? 공장이나 창고에 매매 수요, 임대 수요가 괜찮은 지역이냐 아니면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어서 앞으로도 지가의 상승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입지에 들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상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일단은 주변에 공장이나 창고 건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죠.
이쪽 무송리 안쪽도 마찬가지죠. 여기 활초리로 들어가는 쪽. 그래서 우리 경매 물건의 어떤 입지,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는 화성시 남양읍 안에서 대표적인 공장 밀집 지역 중에 한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입지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이 지역이 개발 호재가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신설되는 도로들이 은근히 많이 껴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무송 교차로에서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사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사거리 왼편 이쪽 부근에 나들목이 하나 신설될 예정인데 요게 이제 무송 나들목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렇게 해서 고속화도로가 요런 식으로 이제 신설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러한 지역들이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질 예정입니다. 요 무송 나들목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양 바람간 고속화 도로 중에 하나의 나들목이죠. 그렇게 해서 위에 안산에서부터 남양의 북쪽 송림리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남양읍 무송리 지역, 더 아래에 현대기아 연구소 쪽,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여기 동방저수지 밑에 쪽, 여기에 이제 8탄 나들목이 신설이 될 예정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서해안고속도로의 바란톨게이트 옆쪽, 요쪽으로 이제 IC가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길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위쪽에 안산에서 내려오는 수요, 그 다음에 요 향남 필두로 해가지고 요렇게 또 올라가려는 수요, 이런 위아래의 어떤 그런 교통의 흐름, 편의성 이런 게 상당히 증대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에 IC가 하나 중간에 생긴다고 했으니까 요 무송리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든 안산 쪽에서 내려오든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활초리 마을회관 안쪽에 보면 여기도 지금 시도선 공사를 하고 있죠. 자, 지도를 살짝만 좀 넓게 보겠습니다. 지금 경매물건 공장까지 사실 IC를 타고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화성 톨게이트를 나와서 보통은 요 남양읍 시청이 있는 사거리 쪽을 끼고 요렇게 이제 언덕배기를 넘어와서 여기 사거리에서 교차로를 지나서 요렇게 들어오는 루트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현재는 여기 활초리 마을회관 요 뒤쪽으로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요런 식으로 길이 하나가 뚫리고 있어요. 요 선은 일단은 제가 대충 그은 겁니다. 요 방향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길이 확포장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시도선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화성 톨게이트를 나와서 이쪽 신남리 쪽으로 가다가 여기에서 요렇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요렇게 남양 시내까지 들어갔다가 시청을 지나서 요렇게 내려왔어야 되는데 이제는 루트가 두 가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신설되는 남양 바람간 고속화 도로라던가 신남리 쪽과 연결을 더해주는 시도선 도로의 개발, 요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요 안에 있는 공장의 접근성을 증대를 시켜줄 거고 출퇴근의 편의성을 높여줄 거란 얘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물건이 단순히 평당 가격이 싸졌다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이 물건의 주변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어떠한 호재가 있고 더 좋아질 여력이 있는지 아니면 현 상태로 그냥 유지되는 입지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도 우리가 경매 물건의 가치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 이런 거를 판별할 때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토지가 몇 평이고 용도 지역이 뭐고 도로 평수가 몇 평이어서 도로 지분율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그 안에 150평이 조금 안 되는 단층짜리 공장이 사용 승인일이 15년도이기 때문에 대략 한 10년이 조금 넘은 형태로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서서 우리가 봤었던 어떤 그런 입지적인 포인트들 그리고 지가 상승에 대한 여력, 개발 호재 이런 것들도 더불어서 보는 게 우리가 공장 경매 물건을 투자로서 접근할 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매번 드립니다. 대신 우리 물건은 앞서 말씀드렸던 좋은 점들도 상당히 많지만 단점도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는 물건이기는 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요 임차인 현황입니다. 지금 2명의 임차인이 일단 서류상으로는 등재가 되어 있고 대항력도 말소기준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낙찰자가 이분들이 못 받아가는 보증금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책임을 져줘야 되는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우리가 또 경매 정보지를 살펴보니까 등재되어 있는 임차인 분이 어떻게 보면은 소유자랑 동일선상에 있는
분들이기도 해요. 요거는 지금 현재 소유자의 이름이고, 이분은 경매 정보지에 따르면 채무자 겸 소유자의 대표이사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일이 2020년 7월, 2020년 8월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유자가 이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가 2022년 6월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이러한 패턴이 어떨 때 많이 나오냐면, 처음에는 어떤 공장 안에 어떤 임차인이 와서 임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공장을 사용을 하다가 이제 사업이 좀 잘 되거나 공장을 내가 이제 매입을 좀 해야겠다, 그럴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에는 요 임차인이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그 공장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물건도 2020년도에 원래 임차인이었던 분이 임대차로 들어왔다가 2022년 6월에 이 공장의 소유권 이전을 받아옵니다. 이 공장을 그대로 이제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권리 분석이 어떻게 보면 끝났어요. 처음에는 이 날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임차인의 지위로서 공장을 사용을 하다가 2022년도에 이 공장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분들의 지위는 임차인이 아니라 이제는 소유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대항력이 있다라고 요 서류상의 날짜들 때문에 어쨌거나 등재는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없다? 이제 답이 나왔죠.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이 물건의 단점 중에 하나였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다라는 점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두 번째 단점은 이 공장의 내부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사진을 몇 개 찍어 왔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칸막이 공사가 상당히 촘촘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천장 이제 여기가 보이죠? 그래서 완전하게 100% 천장이 다 막혀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면적, 어떻게 보면 내부 공간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판넬로 구역을 나눠서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식품 공장이나 GMP 시설이 되어 있는 공장들, 클린룸 공사가 되어 있는 공장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바닥에는 이런 식으로 트렌치 공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이제 배수로를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바닥을 다 까서 하수 시설을 심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장 창고의 사용자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는 시설물들이에요. 여기가 소유자의 이름에서도 느껴지다시피 식품 관련된 업종이 이 공장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 공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 위쪽도 보면 이런 식으로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구조물들이 많이 짜져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냉동이나 냉장 시설이죠. 여기 안쪽도 이제 냉실 아니면은 냉동고였을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냉장 냉동고 시설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냉장 시설이고, 바닥에 이런 공사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리고 에폭시 같은 것도 지금 다 이렇게 벗겨진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어떤 컨디션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와, 여기는 뭐 거의 다 이제 닳고 닳았죠. 지금 포장이 다 벗겨졌어요. 여기도 냉장실의 모습이고, 여기도 바닥이 거의 다 벗겨졌네요. 자, 안에 요렇게 이제 전기 지게차도 지금 하나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현장을 가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어떤 집기류, 그 다음에 이런 냉장, 냉동 시설, 그 다음에 구역이 구분된 이런 판넬로 된 칸막이 공사들, 그리고 이런 전동 지게차,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공장 창고를 찾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가 전혀 필요 없는 구조물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공장을 낙찰을 받아서 실사용 목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냉실의 사이즈, 클린룸의 사이즈, 구역의 사이즈, 이런 구조, 이런 게 아닐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뭘 해야 돼요? 아까 보셨던 이런 냉실이나 이런 구역들이나 요 안에 트렌치 공사를 해놓은 요 배수로들, 그 다음에 요런 칸막이들, 이런 거를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철거를 해야 된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조, 이러한 스펙, 이러한 형태, 이런 게 내가 필요로 하는 구조랑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장을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거 다 철거해야 돼요. 내부를. 그럼 우리가 입찰하기 전에 무엇을 해봐야 됩니까? 현장에
철거업자분들과 함께 와서 이거를 올철거하고 바닥에 트렌치 공사 해놓은 거 이거 복구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 에폭시 도장 손상된 곳 벗겨진 곳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들을 낙찰자가 직접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매매를 하든지 임대를 놓던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비용이겠죠. 칸막이들 철거하고 트렌치 공사 복구하고 에폭시 바닥 도장 새로 다시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현장에 가보면 지금 전기 배전반 안에 배전반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기 배전반 요것도 새로 돈 주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요것도 비용이 은근히 나가요. 그 밖에 우리 물건이 지금 외관이 어떻습니까? 지금 외관이 상당히 좀 뭐랄까 이 정도면 10년 넘은 공장 치고는 깔끔한 편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10년 이상 된 건물에서는 뭐가 될 확률이 높죠? 이 누수의 가능성. 그러면 내가 입찰 전에 이게 어디서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를 미리 알 수는 없어요. 뭐 물론 알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연식이 있는 공장을 입찰을 할 때는 이 위에 지붕이라던가 이런 벽면, 이 빗물바지 부분들 이런 부분 어디선가에 누수가 있을 확률이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하고 입찰가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요 150평짜리 공장에 대한 상품화 비용 이거를 우리가 입찰 전에 잘 산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 동네에 요렇게 생긴 자리에 요런 연식의 공장이 평당 얼마인데 지금 2차 가격이 평당 195만원 정도니까 야 가격이 엄청 싸구나 요것만 생각하고 이런 누수에 대한 부분들 내부 시설물 철거에 대한 부분들 내부 바닥 공사 다시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를 입찰가에 반영을 안 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의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물건이 지금 2회차 평당 195만원이면은 상당히 저렴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건을 입찰을 할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낮은 가격에만 현혹이 되지 말고 이 물건을 임대나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이 상품화를 하는 어떻게 보면 건물에 대한 보수 비용, 상품화 비용을 잘 산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내 안전 마진 이게 얼마 정도 내가 원하는 정도의 크기로 확보가 된다 했을 때 우리가 경매를 들어가는 거지 상품화 비용 해보고 권리의 하자가 있어서 또 그거 뭐 보전해주고 뭐 해주고 나니까 이게 그냥 돈 주고 사는 시세랑 금매 가격이랑 낙찰받아서 모든 비용이 들어간 비용이랑 거의 똔똔이다? 그러면은 막말로 경매를 왜 합니까? 의미가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물건을 좋은 입지, 개발 호재가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제는 저렴해졌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고는 있지만 아까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대로 이 공장의 외부 그리고 공장의 내부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 물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조사, 이러한 비용 산출하고 철거비, 수선비, 이 공장의 현재 가치, 시세, 그럼 내가 입찰가를 얼마 정도 적어서 내는 게 적정할지 이러한 분석들 전반적인 공장 경매가 좀 어렵다, 낯설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또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소정의 비용을 받고 이 경매 물건에 대한 모든 장점, 모든 단점, 리스크, 해결 방법, 이 물건의 가치, 임대 놓을 수 있는 가격, 팔 수 있는 가격, 얼마 정도의 안전마진을 먹고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적절한 입찰가 이런 것들을 경매 물건 분석 보고서 형태로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공장 경매, 낯선 공장 경매 혼자 힘들게 리스크 가지고 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